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먼저 살펴보면요. 아까 민수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대로 2,600을 좀 뚫어내나 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2,593포인트까지 딱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750 바로 밑에 748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2,600도, 750도 좀 뚫어내는 좀 시원한 장을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결원이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멤버입니다. 박주현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불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셋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난 게 지금 또 격주 만에 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강성호의 선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확인 안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면은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면서 제 자랑도 해보고 네. 제 인사이트는 어떤지 또 매니저님한테 평가도 함께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석 연휴가 껴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딱 이 거래일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김민성 매니저님은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성장주랑 기술주에 대한 랠리가 나타날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좀 수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적은 거래량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패닉은 끝났고 이제 적은 물량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수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에 포커스를 해보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것.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김민성 매니저가 준비한 이슈 그리고 종목에서 함께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은 이번 주 이 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이제 투자 전략은 주식의 투자 전략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지금 시장이 잠깐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좀 되게 급하실 것 같아요. 오늘 뭘 사야지, 뭘 사야 될까 하고 오늘 이슈는 뭐가 있을까? 되게 마음이 급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러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미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아마 요 부분들이 아마 요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회복세 돌아오면서 한 10월 정도 되면은 한층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세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급하실 거 없고 지금 옥석 가리기 잘 하셔가지고요. 추세상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돌려 세우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지금 장세 뭐 급하게만 마음 안 먹으신다면 맞아요.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 좀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수익을 좀 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바닥이 보인다면은 조금 더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좀 더 공부한 내용 토대로 좀 종목을 파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장거리로 본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한 줄 평 다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 아마 다음 주쯤에 더 강하게 이쪽으로 시세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50bp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피벗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대가 들어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0bp 그리고 또 50bp를 내리고 다음에는 좀 완만하게 25bp 정도를 내린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가도 1.25%포인트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금리가 빨리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장세를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성장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다양한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네. 딱 단답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어디를 먼저 제일 보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하면은 사실 또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바이오만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증시를 최근에 또 반도체가 빠지면서 증시가 좀 하락을 할 때 그거를 방어해주면서 올라간 게 또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하반기 주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주현 매니저님 바로 어디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유한양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연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금리 인하 됐다고 해서 당장 지금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은 금리가 낮춰지니까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 투자를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금리로 싼 이자로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을 끌어 모은다면은 아무래도 임상 시험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들이 일부 좀 꿈틀거리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대형주들 위주의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일단 기존에 조금 저점에서 탄력을 받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탄력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도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1, 2개월 동안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쪽이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나면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으로 김민석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가 모두 입을 모아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 매니저님,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눈을 돌리는 곳이 성장주 쪽이에요. 네. 근데 성장주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도 사실 성장주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얘기해 주신 거는 1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금리 인하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연내 한 100bp까지 가능성이 열어두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 유동량을 푼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바이오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고금리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우려감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우선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코스피만 올라갔을 때는 코스닥이 많이 죽쓰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경제 사이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좀 호재로서 이제 반응이 되고 있는 건데 표를 한번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원체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이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을 하고 금리가 내려갈 때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기 시작을 하니까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에 대한 표 자체가 2013년, 15년 요 구간에서 멈춰 있다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주는 유동성이 풀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할 때 또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좀 견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조금 더 큰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은 일단 제약바이오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김유성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마냥 경기가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일단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쪽하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부침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우려는 되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거기를 좀 피해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침은 온다면 오히려 빠진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침은 오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예. 스탠스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갈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에 밟으면서 1년 동안 하락장을 겪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유동성이 풀리고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요소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실상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후퇴부터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경기가 마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지금 금리를 이제 B컷을 진행을 한 거는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증시도 이제 당일날에는 좀 소폭 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경제는 견고하다 그리고 물가를 잘 잡았다라고 좀 스탠스를 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짧게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스탠스를 4년 6개월 만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우려감은 또 해소가 되고 이제는 경기 회복 구간에 들어설 기대감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다음엔 경기 회복이고 경기 회복 다음에는 화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좀 더 상승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많이 바라보고 좀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춘현 매니저님한테 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제 금리 인하 한다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만한 것들 생각을 쫙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리스트를 저도 어차피 뒤에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니까 저도 쫙 한번 골라봤는데 로봇도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있고요, 게임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이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가? 라는 좀 뭔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이쪽에 시세가 더 몰린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장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가 지금 대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2위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그쵸. 그다음에 3위가 HLB, 그다음에 4위가 에코프로, 5위가 리가캠 바이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135.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예전의 명성을 찾고 있다. 예전에는 진짜 전기차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예전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제약바이오가 일단 한번 움직이고 업황이 돌아오고 투자 심리가 한번 개선이 돼서 수급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며칠, 몇 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 1, 2년 이상 정도는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약바이오 하면 아마 치를 떠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뭐 이제 임상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네. 등등등 해서. 근데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서 임상 3상 시험 뭐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많이 올라 있는 종목. 10,000원짜리가 10만 원 간 종목 10만 원을 샀어. 그래서 네. 임상 실패를 했어. 그럼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죠.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대응 가능한 구간이고 제약바이오 뭐 치를 뺄 게 아니라 이제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해도 그쵸.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장주도 지금 코스닥 대장주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쏟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뭐 로봇주라든가 네. 뭐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거는 그쪽은 예를 들면 약간 좀 테마성 색깔이 좀 짙죠. 그러니까 뭔가 뭐 삼성에서 뭘 만든다, LG에서 뭘 만든다, 애플에서 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잠깐 반짝반짝 뭐 한 1, 2주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외에는 조금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한번 움직이면 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가총액 1위도 지금 그쵸. 제약바이오주가 맞아요, 탈환했기 맞아요.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뭐 시총에서 한번 순위가 바뀌었을 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뭐 엎치락 뒤치락 쪽 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 장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좀 시총 1위를 굳히면은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세가 좀 더 쏠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여기에 조금 더 얹어서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자면 네. 이제 9월 20일이고 내년 초가 되면 슬슬 제약바이오 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 기술 수출, 기술 이전해서 가장 또 제약바이오가 강한 달이 11월입니다. 네. 여기서 좀 얹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9월 말 정도 됐죠. 그러니까요. 9월 말인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남은 3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학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머릿속에 싹싹 지나가는 것만 해도 한 5개 이상이 좀 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K라는 항상 뭐 K-팝, 뭐 K 뭐 푸드, K 방산, K 원전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K 바이오 이렇게 해서 지금 붐이 불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학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섹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 기대감이 상당히 많다. 그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K 바이오, K 다시는 아직 안 붙었거든요. 바이오 앞에. 네, 아마 조만간 붙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붙기 전이 오히려 지금 최고의 투자 시점이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모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어디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두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바이넥스랑 오스코텍 두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스코텍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유한양행이랑 같이 이제 랭라자를 개발을 하면서 랭라자 최초 물질을 개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커플링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유한양행 오늘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살짝 남기긴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오스코텍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코텍이 조금 상승 모멘텀이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마케팅을 하고 판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건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투자 심리가 먼저 어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먼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가 그쵸. 이제 6대 4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총 대비해서 가장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스코텍이 좀 더 이제 기대감이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서 오스코텍은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한양행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또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모멘텀 중에서 빼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생물보안법 연내 그렇죠.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CDMO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수혜가 되면서 K-바이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K-바이오에 대한 시대가 우리가 이제 부심표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CMO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바이넥스는 CDMO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김민석 매니저님 신규 매수 괜찮다? 네, 뭐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추세를 새롭게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끝나는 구간은 아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들 오스코텍과 바이넥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채팅창에도 이제 영호김님께서 저점의 왕 박준현 매니저님 저점에 있는 바이오 종목 궁금해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건 자,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본 종목은 특포대 아니고요. 네. 한미약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거론되지 않았었나요? 한미약품. 예, 이 시간에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네, 한미약품 바로 아마 끊으시네요. 네. 조금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연구 과제를 발표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총 지금 한 13개 정도 이렇게 준비가 좀 돼 있고 지금 이 9월에 또 유럽 임상 영양
대사학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세계 약물 연구 학회, 표적 항암 혁신 신약 임상 배경, 예. 그다음에 뭐 디자인 비임상 연구 결과 발표가 지금 10월, 11월에 좀 계속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일단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할게요. 자, 이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명성은 지금 70만 원대에서 지금 이 30만 원대까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뭐 무언가 임상 발표가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가 선반영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선반영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드리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상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힘들거든요. 근데 선반영된 게 14개 과제를 발표할 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선반영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정도도 저는 지금 이 30만 원 부근이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요 종목도 지금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래가 팡팡 터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됐던 자리들에 지금 장대 양봉에 물론 여기는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런 형상이 나왔다면은 안 좋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이제 뭔가 좀 꿈틀거릴 수 있는 수급 쏠림 현상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좋은 결과만 발표하면 그리고 한미약품은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되게 무거운 종목입니다. 맞아요. 4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캔들이 없죠. 캔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한번 TV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캔들 보이나? 다 보여요. 네. 아 보입니까? 저는 지금 앞에 모니터를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점상입니다. 점상, 예. 점상한가. 네. 자 이렇게 지금 한미약품은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볍게 뛰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보고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좋은 결과치를 발표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저점 부근에서는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미약품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비만약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항암 치료 좀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디 주목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약품 자체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여러 가지 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적어오지를 못했네요. 네.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아까 제가 한 13개 정도, 14개 정도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이 이 HTS 차트에서 놓고 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정말 다양하게 관련된 종목으로 업종으로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 한미약품만큼 그러니까 뭐 네. 주식에서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쵸? 주가 위치도 그렇고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 상당히 궁금한데 이것도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의 밴드로 가면 또 이거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뭐 제 밴드로 오시면 네이버 밴드에 네. 박준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충분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네. 전부 다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들어봤고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코너 속의 코너 강성호의 선택. 일단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당연히 일단 비컷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이제 한화로 8,400만 원을 다시 뚫어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말하고 싶은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자, 가장 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대장주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보면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개별 투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골라내는 과정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가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알트코인은 배제하더라도요. 비트코인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점점 재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본다면 비트코인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기술 투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해서 봤더니 첫 번째가 미국 대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럽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준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EU 중국 전기차 관세와 연관돼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걸 보자면은 이제 결국에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을 내년에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면은 올해는 되게 못 팔았다고 좀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못 갔고요. 2025년에 보면 이제 전기차 판매율 증가율이 유럽에서는 16%인데요. 이거는 올해가 너무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 미국도 27% 내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한 기저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못 팔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팔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에 조금 더 많이 팔린다면 오히려 그리고 유럽에서 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골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훈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 매니저님, 네. 우리기술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훈수를 두고 싶은데 네. 종목이 좀 제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못 들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 관련주를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100bp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달러 유동성이 또 풍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채권 시장은 달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 메리트보다는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1억을 다시 한번 돌파할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64,000불을 돌파를 하는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이런 흐름들이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우리기술 투자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관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기하게 또 오늘 특보대 종목으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매니저의 특보대가 우리기술 투자다. 네. 안 갈 것 같은데요? 생각이 드니까. 김민석 매니저만 갖고 왔으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제가 한술 얹으면 또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좀 이런 생각이. 잘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얘기 들어봤고 박주현 매니저님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니까 추세를 돌리고 있는 흐름들이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건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거. 추세를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겠죠. 제 차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게 깨끗합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평선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평선이 눈에 보여요. 지금 장기 이평선하고 단기 이평선하고 이렇게 모여드는 구간일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그래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된다? 지금 차트 캔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있을 것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에 종목을 매수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차트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추세를 아마 타고 갈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뭐
뭐 업황 등등등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저점에서 돌려 세우는 종목들이 잘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목을 잘 골라왔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의 선택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LG에너지솔루션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네. 매니저님들이 갖고 온 종목이 오히려 묻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는 바이넥스와 오스코텍을 이야기했고요. 박주현 매니저는 한미약품을 좀 이쪽 안에서 이슈로 볼만한 종목으로 이야기해 줬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40조 원에 달하는 AI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될 건 다시 한번 AI가 이것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 꼭 한번 짚어봐야겠고 최근에 그래도 AI는 많이 못 가도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하나하나씩 좀 잡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지금 뭐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40조 원에 달하는 AI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AI 지금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뭔가 투심을 좀 살릴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심리를 어제 좀 약간 박살을 냈던 게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랑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강력하게 회복을 못했는데 거기에 좀 반대적인 이슈로 블랙롯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흐름들이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무라 쪽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어요. 이제 오면서 잠깐 봤는데 네. 지금 AI 생태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박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모건 스탠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하기 전날에 또 100만 주를 이제 던지는 그런 흐름들에 이제 거래소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반박을 하는 이런 좀 대형 블랙롯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노무라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좀 자금에 대한 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다, 과잉 투자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포함해서는 133조 가량을 또 조성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끝나지는 않고 지금 GPU에 대한 사이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을 한 번 더 인정을 받고 우려감을 해소시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강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은 지금 뭐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AI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JP 모건에서는 뭐 모건스탠에서 이러이러하다, 뭐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펀드 조성 이런 이야기들 좀 오고 가고 있는데 어디에 좀 중심을 두세요? 네, 펀드 조성 뭐 133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대규모 기업들이 뭐 100조 이상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사우디 쪽도 좀 53조 투자한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가 2016년도 15년도 아마 네. 그때쯤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2차 전지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나올 거고 뭐가 어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테마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이쪽 저는 지금 아마 전기차 쪽에 초기 정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금 뭐 AI 시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누려야 할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액정이 깨져가지고 네. 삼성전자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예. 받으러 갔는데 오랜만에 갔어요. 네. 오랜만에 갔는데 야, 근데 그 밑에 1층에 삼성전자 그 가전제품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예. 와, 근데 다 AI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다 연결이 돼. 뭐 냉장고도 그렇고 뭐 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그때 만났고 당구한 게임 치고 있는데 네. 핸드폰을 딱 보는 거다. 아, 우리 집사람 냉장고 문 안 닫았네. 막 이러는 거야. 예. 그들 전화하더라고. 어디야? 집 나온 지 얼마나 됐어? 지금 냉장고 문 열린 지 2시간 됐어 그러더라고. 네. 자, 그런 AI가,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산업 쪽에서도 관련된 뭐 액침 쪽도 마찬가지고 뭐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인해서 뭔가 붐이 한번 크게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길게 본다라면은 여기는 확실한 투자처는 맞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중요시한다고 하셨다 보니까 수급에서는 지금 좀 꼬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라면은 또 역시나 관점은 다르다는 것으로 잘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침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민석 매니저님. 근데 우리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반도체가 다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은 고금리 일대입니다. 네. 고금리대 이렇게 잘 간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또 성장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안 좋을 때는 AI가 워낙 대세니까 이제 박준희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디 가나 AI에 대한 모멘텀 이제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AI로 선별한 과일 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AI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받다 보니까 장이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AI만 믿고 가자. 그 중에서 좀 쉽게 생각하면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냥 여기다가 투자를 하다. 이렇게 좀 포커스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먼저 갔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 말고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나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AI에 대한 모멘텀에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포커스가 쏠려서 많이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분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처럼 이제 혼자서 수급 쏠림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투자 모멘텀이 분산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장기간으로 바라봤을 때 AI에 대한 산업은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너무 섹터가 커요.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반도체 가장 많이 갔었죠. 그리고 뭐 이제 AI, 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그 안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다양하게 너무 섹터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종목을 들어야 이쪽은 괜찮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먼저 박주현 매니저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저는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일단 전력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지금 전력 설비 쪽으로 해서 보니까 이 제일 일렉트릭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15.3%가 상승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종목도 15,000원짜리가 6,000원대까지 거의 절반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절반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그렇게 큰 캔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이 종목을 메이저 수급들이 사 모으고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매물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윗꼬리가 많은 캔들이 지금 14,000원대에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수급상 또 매물대 위치를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백 기간이니까 매물이 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1차 목표가를 이 위에 있는 이 네모칸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가 지금 9,000원대고 위에가 14,000원대인데 1차 목표가가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저 같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윗부분 15,000원대를 뚫어주면 이 종목을 뚫어주면 그 위로는 이제 뭐 신규 상장할 당시가 2만 원대가 조금 넘어가는데 뭐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가 좋은 종목.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그 캔들이 옹기종기 좀 모여 있고 윗꼬리가 모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투자 전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재룡전기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거의 뭐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나 변압기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 10만 원대를 이제 달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력만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변압기에 대한 사이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제 박스권 하단 밑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좀 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요 정도에 대한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찍었던 구간이 다시 한번 박스권 바닥까지 올라왔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고개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밑에 있는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구간이 바닥이고 추세를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 잘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잘 가다가 네. 이제 소부장으로 나눠져서 이제 테마가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다 같이 잘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고체 이렇게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도 여기에 대해서 나눠서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GPU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GPU 학습을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해서 증설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망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 공급망이 더 높이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망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차적으로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대시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AI도 여기에 대한 순환매적으로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바라볼 게 지금은 전기, 전압에 대한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재룡전기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선택한 건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만약에 AI 안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덜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골라봤고 사실 가장 좀 금리도 떨어졌고 조금 더 성장주 쪽으로 주목을 해볼까 해서 사실 뭐 솔트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데도 한번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쪽은 조금 잘 아는 데도 없고 흑자를 남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본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차라리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좀 유효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제일 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를 보니까 확실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차트상 이 두 종목보다 위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분 다 선택을 안 해주신 건가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의 영역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위에서 잡기보다는 밑에서 기대 중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으로 관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바닥에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룡전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보유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 이제 막 네. 시작이고 모멘텀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 매니저님, 그래도 기왕 사는 거 대장주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제 원칙은 뭐냐면은 시장이 막 화랑장이고 잘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대장주. 근데 뭐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장주를 보고 뭐 2등주, 3등주나 혹시 너무 시장이 안 좋으면 대장주를 보고 꼴등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HD 현대 일렉트릭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기에는 일단 부담스럽고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이제 물론 신고가만 돌파해 준다면 이 종목 보니까 지금 차트상 37만 4,500원인데 신고가만 돌파해 준다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표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아까 우리 민성
매니저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 수익을 즐기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에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못 살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면은 이 종목을 얼마치 살 수 있을까? 이걸 2천만, 3천만 원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는 만약 못 살 거예요. 많이 사도 한 비중이 한 5%, 3% 정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신고가를 넘어서 오른다 하더라도 네. 수익금 자체는 얼마 좀 되지 제가 않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돈을 생각.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도 좀 개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여러분 제일일렉트릭과 재룡전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 김민성 매니저와 박주현 매니저가 이야기했으니까 현대일렉트릭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을 더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도 아까 잠깐 이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의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낭보는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잘 올라가던 원전주들이 좀 발목을 다시 한번 잡혀가지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원전주는 이벤트로 좀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좀 매수하는 전략은 또 어떨지, 그리고 현재 원전주에 대한 스탠스는 우리가 좀 어떻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매니저님은 지금 좀 원전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마적인 좀 재료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주 최종 계약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만큼 원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이제 엔비디아처럼 EPS가 찍히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에 대한 공급망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고 거기서는 좀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빠르게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좀 더 이제 가격이 덜 들어가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가격대에 대한 위치가 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했을 때 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체코에 대한 최종 계약이 나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세론이 이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체코 관련된 수주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저가로 수주 공사를 진행을 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좀 반발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 시세를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다가 지금처럼 가격이 밀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밀려야 좀 매수 타점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간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여기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진득하게 끌고 가기에는 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에 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에 집중한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적자 수출 우려도 같이 나오고 네. 있고 반면에 지금 뭐 가장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 기술 이거 네.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사실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또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수원에서는 아예 다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런 이제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꼬장 부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낙 이제 저가 수주 공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대놓고 좀 이렇게 저가 공세로 박리담회 식으로 해서 수주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세일즈를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딴지를 걸고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훼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건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부 간의 좀 협상이라든지 이런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식의 모멘텀 이제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우려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느냐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지 웨이스팅하우스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이고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 매니저님은 좀 원전 관련주들에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차트가 먼저 일단 우선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민성 매니저님 말씀대로 꼬장을 좀 덜 부렸으면 딴지로 좋겠다. 하시죠. 예, 네, 딴지로. 딴지. 이럴 때 저 피디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예. 투자주의 유의 문구 하나 깔아달라고. 이거 투자 문제는 상관없고요. 상관없네. 관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 양복 한번 사드려야겠는데. 그만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거든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오늘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 종목 중에 일단 하락률이 조금 더 제일 좀 깊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14,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이렇게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그 다음에 윗꼬리도 달았고 장대 음봉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가지고 최근에 고생 중이라는 분이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2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본전 올려나 하고 고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잠시만요. 네. 선이 안 그어지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G2 파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00원 부근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또 거래량이 하나 터졌죠. 1,300만 주 대량의 거래량.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많이 올랐을 때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뒤에 주가는 일부 메이저 수급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개인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들만 있으면은 주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외에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주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전주도 지금 어느 정도는 계속 아마 이슈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도 한 번씩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바로 저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은 그나마 좀 어디가 괜찮은가요? 우리 기술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바로 우리가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리는 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87%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더 빠져서 한 2,300원 깨면은 좀 과매도 구간으로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은 좀 더 가볍게,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중에서는 우리 기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금양 그린 파워에 대해서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자, 거의 뭐 28,000원,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지금 1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 거래량 터진 자리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매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1차 목표로 잡으시고 만약에 지금 이 17,000원대를 돌파만 해준다면 그 위로는 지금 25,000원대가 2차 목표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거의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 20% 이상 오르는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매물이 없습니다. 중간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여기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대만 돌파해주면 충분히 좋은 모습. 근데 지금에서 15,000원, 16,000원 1차 목표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수급이 지금 붙고 있죠. 지금 이제 거래량의 연속성만 붙어주면은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이야기했고요. 저의 여기 선택은 조금 크게 갔어요. 한국전력.
한전 기술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전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김민석 매니저에게 단답으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한국전력 일단 지금 원전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박주현 매니저님은요? 저도 그렇죠. 딱히 아니긴 하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원전이 이제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완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크로가 너무 좋아요. 한국전력을 둘러싼 매크로. 지정 확정 리스크 없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되게 안정적인 추세로 좀 가져갔습니다. 달러가 또 하향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매크로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원전 모멘텀이 하나 붙는다면은 수급도 한번 같이 붙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국전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렵잖아요. 해지성 역할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고 훈수도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네, 일단은 이제 나라면 한다 안 한다? 저는 원전주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한전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이제 변압기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증설 뭐 이런 쪽으로는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탑픽 종목이 뭡니까 해서 한국전력이다라고 하면 이제 욕 먹죠. 그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주현 매니저님은요? 저는 요거 기술적으로 딱 한 번만 1분 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 5월 달에 지금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러면 지금 매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은 조금 오히려 더 위에서? 예, 오히려 좀 더 오. 위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를 지지를 받는지 한번 이렇게 위로 튀고 나서 만약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 23,000원대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봤으면 좀 더 좋겠다. 확실히 조금 더 제 판단에는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한전은 사는 거 아니라고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또 저의 의견이라는 것 분명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무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김민석 매니저의 종목이었고 박주현 매니저의 금양 그린 파워를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항상 그렇지만 방송 시간이 부족해요. 매니저님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김민석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네.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7월부터 계속해서 수익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를 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네, 저도 역시 네이버 밴더에서 예. 밴더에서 박준현을 검색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이상하게 계속 주간 단위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봤더니 김민석 매니저의 밴더 그리고 또 박주현 매니저의 밴더 엄청 핫하더라고요. 좋은 투자 정보 많으니까 또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포대로 이어집니다.